감기 걸려갖고 중간중간에 코를 풀 수도 있어요. 아니면 콧물이 막 질질 새요. 콧구멍에다가 휴지를 넣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자, 18쪽에 보시면 오늘 암석에 대해서 배웁니다.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암석. 자, 암석은 생성 과정을 기준으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기준이 뭐라고요? 생성 과정. 네모 쳐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자, 암석을 분류하는 기준은 뭐다? 그렇죠. 생성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생성이 됩니까? 라는 그 과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진대요. 아이고, 누가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나. 자, 첫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무슨 암이 먼저 나왔고요? 화성암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퇴적암이 나왔고요. 그 다음 뭐 나왔어요? 변성암. 이렇게 암석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라 나눠지는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암석의 종류 이거 세 가지 하지 않았나요? 현무암 했어요? 초등학교 혹시 안 나왔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다니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과학에서 뭐 배워요, 지우야? 예. 지민이 뭐 배워요? 그 기체. 맞다. 기체 파트? 네. 산소랑 이산화탄소랑. 연소? 네, 알겠습니다. 윤호 학교 어디예요? 솔버예요? 몇 번이에요? 5번. 몇 번이에요? 4번. 몇 번이에요? 8번. 다 틀리네요. 건우는 몇 번이에요? 7번. 7번이요. 다 아는 애들이네. 몰라요? 네. 윤우 몰라요? 윤우도 몰라요, 지민이? 예. 지우도 본 적 없어요? 건우는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암석의 종류가 있는데 생성 과정이 다르대. 뭐가 다르더라고? 생성 과정이 다르대. 그럼 생성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책이 써져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져서 만들어진대요. 마그마가 뭐예요, 마그마? 화산 지구 밑에 엄청나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멘틀 자체가 녹아버린 거야. 뭐가 녹았다고? 멘틀 성분이 녹아버린 거야. 그 녹은 게 녹았으니까 어떻게 될까? 온도가 굉장히 높겠죠? 온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얘네들이 운동이 어떨까? 더 빨라질까? 더 느려질까? 더 빨라지겠지? 더 빨라지니까 입자사이 거리가 어떻게 될까? 개빠른데 입자사이 거리가 가까워져요? 멀어지겠죠? 멀어지니까 얘네들 전체 부피가 어떻게 돼?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그 안쪽에 있기가 힘들어, 어려워. 둘 다 똑같은 말이네.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까? 삐집고 튀어나오는 것이. 약한 부분을 타고. 그래서 바깥쪽 빵 나오면 그게 뭐야? 화산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렇게 나오는 애들을 우린 뭐라 그래? 마그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그마가 뭐해서? 어이구야.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화성암이다 라고 표현을 한대요. 뭐라고 한다고? 화성암. 어렵지 않죠? 됐죠? 두 번째, 퇴적암은 어떻게 만들어진가 한번 책 볼게요. 퇴적물이 쌓이고 굳어져서 뭐해서? 그 사이에다가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쌓여서 다져지고 굳어짐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다져지고를 그 사이에다가 좀 적어놓으세요. 퇴적물이 뭐 했다고? 아니. 쌓이고 그다음 뭐 했어? 다져지고 그다음 뭐 했어? 굳어진 거. 그걸 우린 뭐라 그래? 퇴적암이라고 하죠. 퇴적암. 뭐라고 하자고? 퇴적암. 그럼 퇴적물은 뭐야? 퇴적물. 바위가 있죠. 바람 막 불면 걔네들 부서질까 안 부서질까? 부서지겠지. 그럼 바람에 의해서 그 퇴적물들이 흘러내려갈까 안 흘러내려갈까? 그 다음에 비 오면은 빗물에 쓸려갖고 또 흘러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그럼 낮은 지역에 걔네들이 쌓여 안 쌓여? 쌓이겠지? 쌓이고 나서 얘네들이 막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애들이 이제 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 다져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다져지다가 이제 석회 물질, 시멘트 알죠? 시멘트? 그런 성분들이 같이 있게 되면 하나로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죠?
태저감이라고 하죠. 뭐라고 하자고? 태저감. 자, 태적물이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그거 외우기 쉽네요. 그냥 니네 지금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지. 설마. 싸다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죠? 쌓이고 왜? 빈부성이 감기가 시게 걸려가지고 오늘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온 거구나. 알았다고 전해줘. 네. 자, 태적물이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그럼 외우기 쉽죠? 싸다구. 아이 뭐 싸다고 이렇게 때리면 그건 아니고 그냥 외우기 쉬우라고. 때렸어. 나 봤어. 이거 봤죠? 못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변상함 볼게요. 그 암석에다가 기존 암석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기존이라는 말을 좀 적어놓으세요. 기존에 있던 암석 자체가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던 암석이니까 화성암이 될 수도 있고 태적암이 될 수도 있고 변성암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암석 자체가 뭐와 뭘 받았대? 열과 압력을 받아갖고 아예 성질이 어떻게 된 거야? 바뀌어버리는 암석을 우린 뭐라고 하지? 변성암이라고 하죠. 둘 다 받을 수도 있고 열만 받을 수도 있고 압력만 받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민이가 있어. 지민이가 있는데 뭐 벽이 갑자기 막 이렇게 지민이를 이렇게 쫙 누르는 거지. 그지? 그럼 지민이가 찌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민 성질이 어떻게 될까? 변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갔어? 불가마에다가 지우가 들어갔어. 그럼 저 지우의 성질이 어떻게 될까? 변해버리겠지. 녹아버릴 수도 있고 뭐 녹다가 말 수도 있고 녹다가 화상이 입을 수도 있고 그럼 성질이 변하겠죠.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게 뭐냐? 화성암 먼저 갈 겁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촬영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나와요. 나만. 나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휴지 이렇게 꽂아다니는 거 나와요. 건우가 보면 깜짝 놀라겠네. 저 뭐요? 커피는 뭐 이렇게 되는 콧물이에요. 자, 화성암 먼저 갈게요. 책 보세요.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들을 우리는 화성암이라고 하는데 그 화성암을 또 두 가지로 나눌 거래요. 몇 가지로 나눌 거라고? 두 가지로 나눌 거래요.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는 무슨 암이라고 적혀 있어요? 화산암. 오른쪽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심성암. 그럼 그 둘의 차이점은 뭐냐? 자, 봅시다. 자, 마그마가 땅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마그마가 쫙 자리 잡고 있다라고 치자고. 자, 마그마가 뚫고 나왔어. 후. 요렇게 나와버리면 식어서 굳어질까 안 굳어질까? 요렇게 화산활동에 의해서 식어서 굳어지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화산암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 화산암. 그런데 얘네가 나와야 되는데 이 마그마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머물러 버린 거야. 못 나왔어. 화산활동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나고 그냥 여기서 천천히 굳어지는 거야. 천천히. 깊을 심자를 써서 심성암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뭐라고 한다고? 심성암. 화산암, 심성암. 구분돼요? 책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오거나 지하에서 굳어져 만들어지며 생성되는 장소에 따라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됩니다. 구분되죠? 구분되죠? 네, 두 번째, 생성 장소에 따라서 마그마가 식는 속도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달라지겠지. 얘는 바깥으로 튀어나왔으니까 바깥에 추워 안 추워? 추워. 그러니까 빨리 굳어버린단 말이야. 됐죠? 화산암은 어떻게 된다고? 냉각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요거 비교해 줘야 돼요. 그럼 심성암은 냉각 속도가 어떻다? 느리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냉각 속도가 빠르고 얘는 냉각 속도가 느린데 이것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 마그마가 돼 있는 상태는 얘네들 온도가 엄청나게 높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온도가 엄청나게 높으니까 지네끼리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네끼리 좋아하는 애들끼리 뭉칠 수가 있거든요. 뭉치면서 덩어리가 커지거든요. 오케이? 응. 니네 학년에 몇 명이야? 설버 쪽에. 설버 초. 몇 반까지 있어? 11반. 한 반에 몇 명 정도 돼? 31명. 그럼 30명씩 있다라고 쳤을 때 330명이네. 맞죠? 그럼 330명의 운동장에 쫙 모여 있다라고 치자 이거야. 오케이? 응.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그 330명이 질서정연하게 딱 줄 서 있을까? 줄 서세요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지네끼리 좋아하는 애들끼리 뭉치겠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마그마가 천천히 냉각 속도가 느려갖고 천천히 굳어지게 되면 지네끼리 모일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그러면서 굳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입자를 그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덩어리의 크기, 입자의 크기가 어떨까요? 크겠죠. 지네끼리 뭉칠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얘는요. 바깥에 나오면서 냉각 속도가 어때요? 겁나 빠르죠? 겁나 빠르니까 지네끼리 뭉칠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이 입자를 구성하는 알갱이들 자체를 우리는 광물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주는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 걔네들의 입자 크기가 크다? 작다? 작다. 냉각 속도 차이 때문에 식어지는 장소 차이 때문에 결정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크기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물 결정 크기가 결정됩니다라고 나와 있는 거에다가 밑 적어 놓으세요. 생성 장소에 따라서 마그마가 식는 속도가 달라지고 마그마 식는 속도에 따라서 암석을 이루는 광물 크기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화산암 성자갈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광물 크기가 크다 작다? 작다. 거기에다가 뭐라 적느냐? 간을 세자라고 해서 입자해서 세립질이라고 써놓으세요. 광물 크기가 작다. 세립질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성암은요.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 그래서 성장할 시간이 충분해서 광물의 결정의 크기가 어떻다? 크다. 크다에다가 클 조자 써서 조립질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학교에서 혹시라도 아직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요런 말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 풀다가 요런 말 나왔다라고 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대표적인 암석은 뭐가 있느냐? 화산암에는 현무암, 유문암이 있고요. 뭐하고 뭐 있다고? 현무암, 유문암이 있고 심성암에는 뭐하고 뭐가 있대요? 반려암과 화강암이 있대요. 됐어요? 그래서 밑에 표 보세요. 화성암의 종류, 표. 광물 결정의 크기와 암석의 색깔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광물 결정의 크기가 하나는 작다, 하나는 크다. 가로 열고 화산암, 심성암. 요거 이해가죠? 그쵸? 그 다음에 화산암 중에 현유가 있고 심성암 중에 반화가 있는데 현무암은 시커멓고요. 반려암도 시커멓고요. 유문암이나 화강암은 어때요? 밝아요. 이유는요? 그 암석을 이루는 여기 봐봐.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광물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광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광물을 또 구성하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그래서 얘가 모여서 얘가 되고 얘가 모여서 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루고 있는 이 친구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어떤 애들 밝은 광물과 어떤 애들 어두운 광물 이렇게 구분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어요? 그랬을 때 화산암에는 두 가지가 있어.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고요. 심성암에는 뭐가 있어요? 반려암과 화강암이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다? 어둡다.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다? 밝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두셔야 문제가 풀릴 거예요. 신기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지켰는가 한번 보시면 돼요. 요까지 이해가셨어?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될까?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풀리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맨 밑에 박스에 보시면 화성암의 분류 그래프 해석이라고 나와 있죠. 지민아, A 보세요.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고요. 광물의 크기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럼 누구예요? 그렇지.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지우, D는요? 밝고 광물 크기가 크죠? 그럼 누굴까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해가셨어? 윤우, B는요? 어둡고 광물 크기가 커요. 누구예요? no. 심성암 중에? 그렇지. 반려암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지우 찾을 수 있겠어? 지민이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옆에 조만한 글씨 플러스 강의 좀 보고 갈게요. 자, 마그마 용암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우가 읽어주세요. 어딘지 모른대. 마그마는 지하 깊은 곳에서 암석이 녹아 액체성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용암은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와 빛으로 빠져나간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그마하고 용암하고 같은 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야. 마그마에 용암이 포함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에? 마그마에 용암이 포함된 거야. 누가 더 큰 범위야? 마그마가 더 큰 범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구분만 해주시면 되고. 자, 플러스가 2번도 볼게요. 자, 실험 나옵니다. 실험. 뭐 나온다고? 실험. 지민이가 읽어주세요. 제목부터. 마그마의 냉각 속도와 화산암의 결정 크기, 오케이. 중상하여 녹인 스테아르산을 각각 저온 물과 얼음물에 띄운 배터리 접시에 복원시킨 뒤 결정의 크기를 관찰한다. 자, 스테아르산을 녹였대요. 그리고 그 자식을 그 친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운 물에 얼음물에 놓고 식혔대죠. 그럼 스테아르산이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그렇지. 마그마 역할을 했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더운 물에서 식힌 애는 누구예요? 천천히 식었으니까 심성암이 되는 거고, 얼음물에서 식힌 거는 화산암이 되겠구나. 아, 무슨 실험인지 느낌 오죠? 이는 이해 가죠? 오케이. 그래서 냉각 속도에 따라서 더운 물은 느리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정 크기가 커지고요. 얼음물은 빠르게, 결정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녹인 스테아르산은 밑줄 마그마를 뜻하고요. 더운 물은 지하 깊은 곳을 뜻하고, 얼음물은 지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냉각 속도가 빠를수록 화성암을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어찌 됩니까? 작아져요 라고 연결해 주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플러스 강의 3번에 마지막에 보시면 현무암과 화강암의 비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려암이나 유문암은 잘 안 쓰는데 현무암이나 화강암은 건축자재로 많이 써요. 오케이? 그래서 화강암하고 현무암은 좀 비교를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현무암 먼저 볼게요. 생성위치 지표. 지민아, 왜 지표야? 무슨 암에 속하니까? 그렇지, 화산암에 속해서. 연결되죠? 결정 크기 작고요, 색깔 어둡고요. 화강암은요, 지하 깊은 곳에서 심성암이니까 결정 크기 크고 밝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돼요. 어때요? 지금 18쪽 내용 다 설명했는데 괜찮아요? 할만하죠? 근데 좀 암기를 해야겠죠? 그쵸? 그 옆에 개념 쏙쏙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몇 페이지냐 하면은 20쪽인데 태저가 선생님 뭐 돌 뭐 이런 거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커서 뭐 될지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민 뭐 커서 뭐 되고 싶어요? 네, 봐봐 모르잖아. 그러니까 커서 뭐 될지 모르는 거지. 지우는 뭐 되고 싶어요? 네, 커봐요. 유는 뭐 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민이 커서 아빠 되고 싶어요? 농담이에요. 삼촌? 아빠 되고 싶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태저감. 화성암은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잖아. 그치? 맞죠? 뭐가?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거. 그럼 태적하면 아까 뭐라 그랬지? 태적물이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지고. 아까 저 따서 싸다구 이렇게 하면 좀 외우기 빨리 쉬워진다 그랬죠? 됐죠? 그 내용입니다. 볼게요. 태적암의 생성 과정. 태적물이 운반되고요. 운반에다 밑줄 그어놓고 누가 운반해 줄까요? 택배 아저씨가? 물과 바람에 의해서 적어놓으세요. 물, 바람에 의해서 태적물이 운반되고 태적되어 낮은 지역, 높은 지역? 낮은 지역의 태적이 될 거고 지네끼리 입자 사이 빈 공간을 어떻게 해줄까? 다져지고 그게 채워지는 거 다져지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성분들에 의해서 굳어져서 뭐가 됩니까? 태적암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자, 태적암의 특징에다 별표 3개 쳐놓을게요. 태적암을 이용하여 갖고 과거 환경이나 생물의 종류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래요? 층리래요. 뭐라고요? 층리. 자, 생각해봐. 쌓여서 그 위에 또 쌓여서 또 쌓여서 또 쌓여서 이렇게 뚝 쌓였어. 그러면 쌓인 거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경계선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걸 우린 층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줄무늬를 층리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1번에 층리에 대한 내용 나와 있네요. 윤을 읽어주세요. 크게. 층리는 태적물의 색과 크기 중에 차이점을 나타내는 줄무늬로 태적물이 쌓인 방향과 평행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어쭈짜짜짜 이렇게 줄무늬가 딱 가져 있어요, 안 가져 있어요? 가져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층리. 그러니까 층리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뭐 생각해? 무슨 함석 생각해? 태적암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두 번째 화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효 화석이 뭐예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이 유해는 와우 기가 막히게 잘 읽었어요. 그쵸? 네. 화석 보러 간 적 있어요? 지효? 없어요? 지민이 없어요? 있어요. 어디? 그 작년에 현장 체험학습 갔었던데 무슨 화석 봤어요? 기억 안 나요. 기억은 안 나요. 네. 안 보고 그 또 왜 저기 공룡 발자국 화석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네. 그죠? 못 봤어요? 나뭇잎. 나뭇잎 화석 봤어요? 응. 유는 본 적 없어요? 실험실로 하지 않나요? 네, 화석 그런 겁니다.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에요. 유해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흔적도 돼요. 그래서 발자국 화석도 화석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응. 지우가 놀러 가고 여기 발자국 싹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그게 화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100년 200년 후에 그걸 이제 발견해갖고 이게 사람의 발자국인가? 근데 그때는 인간이 멸종되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또 화석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개념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특징 2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태적암 뭐라고? 층리와 화석. 네. 됐나요? 됐어요? 대답 좀 하세요. 자, 태적암의 종류도 갈게요. 태적물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주로 자갈이 태적돼 갖고 만들어진 암석을 뭐라고 하죠? 여감. 주로 모래가 태적돼 갖고 만들어진 애들은 삼. 주로 진흙이 태적돼 갖고 만들어진 애들은 셰일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삼에는 진흙은 없어? 있어요. 그러면 여감에는 모래나 진흙이 없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감은 자갈만 있어 이거 아니에요. 여감에는 모래, 그 다음에 진흙, 자갈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사암은요? 모래와 진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셰일은 진흙만.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석회물질이나 산호, 조개 껍데기 같은 애들이 쌓여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애들은 우리는 뭐라고 하지? 석회암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석회암.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책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 놓을게요. 암염이라는 암석도 태적암에 속하고요. 응해암이라고 하는 암석도 태적암에 속하는데요. 암염은 혹시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 그렇죠. 소금.
소금이 쌓이고 굳어져갖고 만들어진 암석을 우린 암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적물 자체가 태적물이 소금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응회암은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멋져요. 어머 그래요? 엄마가 선생님이어도 본인인데 다 하는 건 아니잖아. 이모가 부모가 과학 선생님이야. 그래요? 왜 또 심술이 났어요? 심술 난 것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자, 얘는 화산재. 윤혜 화산재가 뭐야? 화산재가 뭐야? 화산 폭발하면? 재 날리죠, 재. 니네 종이만 태워도 위로 재 날려야 안 날려요? 날리죠. 그럼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그 산 자체가 다 타버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거기서 재 날릴까 안 날릴까? 날리겠죠. 그런 애들이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애들이 뭐다? 응회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응회암이나 암염도 태적물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거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태적암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구성하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여감, 사암, 셰일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석회암, 암염, 응해암은 태적물의 종류에 따라 나눠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분류 기준을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플러스 강의 2번 보시면 요거 잘 나오거든요. 태적물이 쌓이는 위치라고 했는데 높은 산이 쫙 있는 상태에서 지역이 낮아지면서 이게 바닷가가 있다라고 쳤을 때 빗물이 막 내려. 그럼 여기 있는 태적물들 자체가 이쪽으로 쫙 굴러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여기 칠판 보세요. 굴러 내려오겠죠? 그렇죠? 굴러 내려오는데 여기부터 이렇게 경사가 완만해졌으니까 물이 흐르는 속도도 어떻게 됐을까요? 느려지겠죠. 그걸 이제 유속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유속이 이쪽으로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유속이 점점 느려져요. 느려진다. 유속이 점점 느려지니까 무거운 애들은 어떻게 할까?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떨구겠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무거운 애들이 떨궈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좀 더 가벼운 애들이 떨궈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는 완전 가벼운 애들이 이렇게 떨궈지겠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주로 여기 해안가에서 가까운 쪽은 무슨 암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어? 그치, 여감. 그 다음 뭐? 사암. 그 다음 뭐? 셰일.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하고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 하죠? 할만하죠? 오케이. 그래서 태적물의 크기는 자갈이 가장 크고 모래 진흙순으로 작아진다. 태적물의 크기가 작을수록 해안가에서 어떻게? 멀리까지 운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안과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여감, 그 다음에 사암, 그 다음 셰일이다. 요거 이해가요? 오케이. 그거까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태적암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건 이제 한번 꼽집어 봅시다. 태적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태적물이 일단 운반이 돼야지. 뭐와 뭐에 의해서? 물과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뭐예요? 쌓이고요.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태적암이야. 됐죠? 특징 두 가지 있었어. 하나는 뭐예요? 층리. 또 하나는 화석. 요거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알갱이 입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눴죠. 뭐뭐뭐? 여감, 사암, 셰일. 그 다음에 태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책에 있는 석회암과 책에 있는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암염, 그 다음에 응해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이제 변성암 갈게요. 뭐 가자고? 변성암. 아까 뭐라 그랬지? 변성암이? 뭐와 뭐를 받아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 자체가 기존에 있던 성질에서 뭐 하는 거야? 변해버리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암이라고? 변성암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자고? 변성암. 자, 변성암의 특징도 두 가지가 있네요.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뭐래요? 염리. 염리하고 비슷한 게 뭘까요? 태적암에서? 층리. 자, 근데 염리하고 층리는 뭔 개념이냐? 원래 이렇게 암석이 있었는데 여기는 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광물들의 입자들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자고. 그런데 얘네들이 양쪽에서 압력을 받았어. 그럼 얘가 찌부가 될까 안 될까? 찌부가 되면서
요렇게까지 찌부가 된 상황이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줄무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염리예요. 책리는 뭐였어? 쌓이면서 걔네들이 입자 크기나 색깔에 따라서 줄무늬가 보였죠. 그쵸? 염리는 눌려서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염리의 요 라인은 압력의 방향과 항상 무슨 관계에 있다? 수직 관계에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요거 이해가요? 오케이. 염리 좀 한번 읽어볼게요. 지우가 읽어주세요. 함성이 받은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밑줄 그어놓으세요.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이어서 읽어주세요. 배열되어 만들어진 부분. 예. 편함과 편마음이 잘 나타나. 그러니까 저 변성함의 종류에 편함도 있고 편마함도 있군요. 라는 걸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따가 어차피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광물의 변화 볼게요. 광물이 다른 광물로 변하거나 광물의 결정 크기가 어떻게 된대요? 커진대요. 아까 결정 크기가 큰 걸 우린 뭐라 그랬지? 세 글자로? 심성함에 쌤이 세 글자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써줬었는데? 그렇지. 조립질 적어놓으세요. 자, 변성함의 특징 첫 번째 뭐라고? 염리. 두 번째 광물의 변화인데 광물의 변화에 두 개 있었네요. 성질이 뭐하거나 아예 바뀌어버리거나 결정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총 세 가지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하나 뭐라고? 염리. 그 다음에 성질 변하고 그 다음에 광물의 크기가 커진다. 조립질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변성함의 종류 갈게요. 원래 암석의 종류와 변성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분류를 시킬 수 있대요. 화강암이 변성이 되면 뭐 된대요? 편마암. 사암은요? 규암. 석회암은? 대리암. 셰일은? 편암에서 더 변성되면 편마암이 된대요. 이거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자, 다시 머릿속으로. 화강암 뭐라고? 편마암. 사암은? 규암. 석회암은? 대리암. 셰일은? 편암, 편마. 오케이? 책에다가 연필 끼워놓고 책 덮어보세요. 덮어. 오케이. 자, 제일 늦게 덮은 지민이부터. 셰일은? 몰라요. 편암, 편마암이요. 알겠죠? 석회암은? 생각해봐. 몰라도 되니까. 대리암이에요. 대리암. 지금은 이제 계속 하면서 외우는 거야. 알겠죠? 사암은? 그렇지. 화강암은? 편마암. 좋아요. 다시 물어볼게. 셰일은? 편암? 그렇지. 석회암? 몰라요. 석회암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술 먹고 그럼 뭐 이렇게 운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뭐 부르는데. 그렇지. 대리암. 됐죠? 사암은? 사암규암은 잘하네. 그죠? 그다음 화감은? 편마암. 아까 염리가 어디에 발달이 잘 됐다 그랬는데? 편암, 편마암에 잘 발달된다라고 했어요. 됐나요? 지우. 사암은? 그렇죠. 화강암은? 괜찮아요. 편마암. 석회암? 대리암. 셰일은? 편암, 편마암. 좋아요. 변사님 특징 세 가지? 세 가지? 염리, 성질이 변하고, 입자 크기가 커진다. 오케이, 잘했어요. 윤우, 사암은? 규암, 셰일은? 오케이, 석회암? 오케이, 화강암? 좋아요. 뭐 벌써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더해. 들어가 있어. 됐나요? 오케이. 다시 지민이. 태자감의 특징 두 가지 있었는데요. 네. 측리하고. 그렇죠. 잘했어요. 지우. 화성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화산암은
냉각 속도가 빠르 빨라서 빛의 크기가 광물의 결정 크기라고 얘기해 주세요. 광물의 결정 크기가 어떻다? 작고 또 하나 심성하면 속도가 느려서 느려서 광물의 결정 크기가 크다. 그럼 화산암에 두 가지 함석이 있었죠. 산소연으로 오, 심성하면요? 발명이랑 화가 오, 어떤 광물 두 개가 밝았죠? 유무론이랑 화가 오, 잘하는데요. 윤우? 태정암 특징이요? 태정암의 특징? 변성암의 특징? 어? 눌렀어? 줄무늬? 염리. 그리고 성질이 변한다 그랬죠, 그죠? 지민? 3. 3. 규암, 그렇죠. 석회암? 대리암. 7. 그렇죠. 화강암? 편마. 오케이. 다시 책 보세요, 이제. 수고들 했어요. 근데 이게 잠깐 있어. 5분만 기다리고 있어. 잠깐 있으라고. 자, 암석의 순환 좀 보고 갈게요. 암석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뭐 한다? 변한다. 뭔 소리일까? 자, 우리가 지금 뭐 배웠어요? 처음에 화성암 배웠죠. 맞죠? 그 다음 또 뭐 배웠어요? 퇴적암 배웠죠. 또 뭐 배웠죠? 변성암 배웠어요. 그럼 생각해봐. 얘가 얘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죠. 얘가 부서지고 깎이면 그런 애들이 운반되어서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져 갖고 암석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죠. 얘가 얘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성질이 변하면 열과 압력을 받아갖고 성질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그쵸? 얘가 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될 수 있겠죠. 얘가 얘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그럼 서로 계속 얘가 얘 될 수 있어 없어? 얘가 얘 될 수 있어 없어? 뭐 똑같은 건데.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셨어? 암석이 계속 뭐 한다고? 얘 아니면 얘로 계속 뭐 한다고? 계속 바뀐다고. 그러면서 순환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셨어? 그거 그림 되게 잘 나옵니다. 퇴적물이 되려면 풍화 침식 운반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뭐 일어나야 된다고? 풍화 침식 운반. 풍화 침식은 부서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풍화가 부서지는 거고요. 침식이 깎이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풍화는 부서지는 현상이고요. 침식은 깎이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퇴적물이 만들어지겠지. 맞죠? 걔네들이 운반이 되고 쌓이고 굳어지면 퇴적암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변성암이 되려면 높은 압력과 열을 받으면 돼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에다 가로 쳐놓고서 얘 여기 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단 말이야. 이해 갔죠? 그 다음에 화성암이 되려면 마그마가 있어야겠죠? 그럼 마그마가 되려면 뭐 해야 될까? 높은 열을 받아갖고 녹아버려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갈 말들이 뭐다라는 것 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플러스 강의 3번과 4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5번 잠깐 보고 갈게요. 석회암이나 대리암은 여러분들 이제 뭐 본 적은 없겠지만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CaCO3라고 해서 읽을 때 탄산 칼슘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뭐라고 한다고? 탄산 칼슘이다 라고 하는데 요 성분이 주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친구가 딱 염산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이산화탄소가 나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석회암과 대리암은 모두 석회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묽은 염산과 반응해갖고 뭐가 나온다?
거품에다 뭐 섞어놓을까? 이산화탄소 적어놓으세요.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네. 지우 오늘 한 내용 어땠어요? 너무 쉬웠다고요? 지민이요? 괜찮았어요? 네. 윤우? 괜찮죠? 지금 계속 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죠? 왜 물어볼까? 니네 암기하라고. 암기가 좀 돼야 안 돼요? 되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이런 식으로 방법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계속 말로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래봐야 잘 암기 잘 안 돼요. 니네 직접 일부러 얘기해 주는 게 더 암기 더 좋아요. 효과가 좋아요. 알겠죠? 오케이?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뭐 자꾸 아니래. 쉬는 시간 가졌다가 문제 푸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